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중독의 시대입니다. 중독의 시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책들한테 별명을 붙이잖아요. 이제 겟땡큐, 땡큐를 겟하다. 겟땡큐 책인데 왜 겟땡큐 책이냐? 레퍼런스가 100쪽이 넘어요. 그냥 이런 책을 여러분 읽으면 그냥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 여러분이 언제 이거를 레퍼런스 100쪽을 다 찾아서 그렇죠. 그걸 다 읽겠어요. 이거 다음에 레퍼런스 100쪽이면은 그 분량이 뭐 1000쪽 뭐 3000쪽 만쪽 막 이럴 텐데 그냥 정량적으로 다 그걸 합치면은 아무튼 이게 중독의 시대. 이게 중독의 시대인데 책은 4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러니까 네. 책은 그거죠. 딱 400. 500인데 레퍼런스 빼면 이제 400이라서 음. 생각보다 이제 쫄 필요도 없고 읽을만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중독의 시대보다 이름이 중독의 역사였으면 더 좋지 않나. 왜냐면 이거는 The Age of Addiction이라 갖고 그냥 바로 번역하면 되는 거면 되는데 다 읽어보면은 아마존 리뷰도 그래요. The History of Addiction 뭐 아니면 중독의 서사 이런 게 좀 낫지 않았나. 아무튼 이분이 이제 정말 박학다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는 게 오지게 많아서 명예 교수 아는 게 오지게 많아서 이거를 다 한쪽에 담으려고 얼마나 개고생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좀 엄청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거의 꼰대니즘에 가까운 정도로 중독을 당연히 중독이 나쁘지만 우리는 거의 일정 부분 뭐든 간에 뭐 내 딸의 내 가족의 뭐 이런 의미에서 중독이 있고 고 작가님이랑 통화하는 거 이런 거 중독이 돼서 사는 건데 그냥 중독은 바이스 악덕이라 그래요. 그냥 완전 그래서 좀 극보수주의자인데 우리는 근데 거기서도 배울 게 많아요. 그렇지. 너무 많아요. 그게 독자의 어떤 품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이 중독을 악으로 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친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초집중의 니르 이알 작가가 여기서 나쁜 놈으로 등장을 해요. 왜? 중독 전문가니까. 그래서 니르 이알이 뭘 말하든 나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아시죠? 이 책 쓰기 전에 후기라는 책을 썼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제 이 큐블리케이션 잘 쫓아오시는 분들은 여기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린든 존슨 나옵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대 리더 탄스 안 했으면 린든 존슨 나는 누군지 몰랐다니까. 어디 매직 존슨 동생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니까. 난 니리이알 무슨 뭐 한 두세 문장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먼저 읽어갖고 얘기해드렸거든요. 챕터가 나오더라고. 네, 두세 쪽이 나오더라고. 거의 악마로 묘사해요. 왜냐면 중독의 달인이기 때문에. 소집증 쓰는 거 몰랐나?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재밌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중독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단골이라는 게 뭐예요?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렇죠? 이각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읽어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악덕이 아니라 덕을 어떻게 중독시킬 건가를 배울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날카로운 통찰.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어떤 통찰을 세 가지 너무 많아서 제가 세 꼭지만 좀 핵심만 뽑아드릴 건데 오늘도 좀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독이니까 내가 이거 의지로 극복해야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의지가 전부가 아니더라. 예를 들면은 여기 되게 리마커블한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이게 어디야? 어느 나라야? 이게 중국인가? 중국 맞네요. 중국에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7살에서 한 8살로 되는 소년이 담배를 한 대 탁 피고 있습니다. 7살에서 8살로 추정되는 소년이 왜 그랬을까? 미친 것 같잖아요, 여러분. 8살, 9살 진짜 우리 딸보다 조금 커 보이는데 담배를 한 대 물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옛날 사진. 1918년 정도 사진, 흑백 사진인데 그러니까 이제 히스토리라고 왜 그러냐면 1964년대 중국에서 담배 흡연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640년에 1900이 아니라 첼레비는 1650여 년에 담배가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가능한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었다고 보고했다. 인정하건대 흡연만큼 빠르고 반복적인 형태로 뇌에 쾌락적 보상을 주는 행위도 드물다. 하지만 타이밍도 한몫했다. 항상 맥락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타이밍이 한몫했죠? 1640년대와 1650년대는 초기 근대 세계사에서 최악의 시기 중에서도 최악인 20년으로 평가된다. 역사가들이 17세기의 총체적 위기라고 부르는 패스트, 기아, 혹한, 인플레이션, 폭동, 반란, 전쟁, 약탈, 강간 등 대혼란의 호러쇼가 펼쳐지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옥이 열렸었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호랑이들이 썩어가는 인간 시체 고기를 먹으려고 도시로 몰려들 정도로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먹으러 도시로 몰려들 상황이 악화되었다. 쥐들이 합세하여 시체 안에 둥지를 틀고 뼈다귀까지 깨끗이 발라먹었다.
인간 역사상 이런 최악의 순간에 담배와 다른 새로운 식약들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했다. 고통은 동료가 아니라 진정제를 원했던 것이다. 여기서 고통 우리 이겨내서 이 정도로 택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담배로 그냥 피난처가 그러니까 필요했지. 그러니까 내가 삶의 분출구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기 7살짜리 꼬마아이가 배급을 받으려고 서 있는 장면인데 담배를 한 대 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리마커블이 사진이.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168쪽. 그만큼 중독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걸 세팅이라고 합니다. 세팅. 그다음에 위생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건강해질수록 그들이 먹는 음식과 물이 깨끗해질수록 마약의 진통제나 지사제 성분과 알코올의 향균성 성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금주 운동가들은 술집과 경쟁하기에 공공식수대를 만들었다. 이건 냉정한 이타주의자 책이네, 그렇죠? 지방 정부들은 콜레라 예방을 비롯해 식수 공급을 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같았다. 안전한 물을 제공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맥주와 다른 알코올성 음료의 소비자들이 포기할 수 있는 여가성 음료들이 강등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뭐 와인이나 맥주 이런 게 발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갖고 그냥 마시면 문제가 되니까 다 제가 알기로 이런 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음용을 한 거예요. 음용. 근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없으니까 맨정신에 못 먹겠는 거야. 먹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라서 좀 취하면서 먹으면 나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새끼 너 의지로 버텨.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나오는데 몇 쪽이지? 158쪽. 이거 재밌어요 에피소드. 읽을 거리가 되게 많은 읽을 거리가 진짜 개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 그게 너무 때려박았어. 우리가 10점 못 주고 9점 주는 거, 뭐 8.5점 이렇게 주는 게 너무 때려박았고 그냥 잘 읽으면 그냥 줍줍할 게 너무 많은데 한 번에 쭉 읽기는 좀 힘듭니다. 아시는 게 너무 많아. 아시는 게 너무 많아 이분이. 그 아마존 리뷰에서 단점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많다는 거 내용이. 그래서 이와 대조적으로 지위와 의미 있는 직업, 배우자,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중독되거나 중독 상태에 머무는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의지에 상관없이 사회적 환경에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중독이 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좋은 영향을 사람들한테 많이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이런 얘기를 못 들어. 자, 고 작가님이 우리가 영상이 이제 오늘 찍어서 내일 올리니까 그 뭐냐 인생 탐구 보면서 야 이런 강연이 어딨냐? 왜냐면 얘가 이번에 뭐 복잡계에서 복잡도 올리는 얘기 해줬거든요. 이런 강연이 어디?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도 찍고 나서 이런 걸 찍어야 되나 싶어요. 내가 이거 뭐 몇 명이나 알아듣겠냐고 그러면서 근데 그래 나 아니면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기도 없을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얘기잖아. 무슨 복잡도 올린다 뭐 근데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코파카바나 해변의 발을 지나다가 갑자기 오후에 술 한 잔을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자기가 왜 그런지 궁금했고 보통 그냥 취약계층은 어때요? 갈망하면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파인만은 어때요? 궁금했고 문득 소름이 끼쳐 그 자리에서 술을 끊었다. 퓰리처상을 받은 전기 작가 더글라스 사우스올 프리먼은 주치의에게 담배를 끊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손을 뻗어 담배를 비벼 끄고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또 상원 의원일 때 병 침대에서 똑같은 말을 들은 린든 존슨,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죠. 린든 존슨은 담배갑을 열어 이거 좀 리마커블해. 단계 한 배기를 반쯤 꺼내어 담배 한 개비를 반쯤 꺼내어 탁자 위에 놓아두었는데 이것은 그가 훗날 대통령직에서 머물러야 할 때까지 15년 동안 일종의 부적이 되었다. 그냥 안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여론조사 결과 전문직들이 육체 노동자들보다 금연에 성공한 비율이 높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적은 수입 중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야. 적은 수입 중 많은 비중을 담배 구입에 쓴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항공사 조종사 의사들은 지위가 더 낮고 자원이 더 적은 사람보다 치료가 훨씬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알코올 그 중독 모임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육체 노동자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알바생,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취약계층인 사람들보다 항공사나 누구라 그랬죠? 의사들은 훨씬 잘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잃을 게 있는지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 이게 뭐예요? 손실회피 편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우리가 졸꾸러기 커뮤니티가 나는 정말로 싱큐베이션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야 이제 된다. 좀 뜬금없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되게 도덕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데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진보주의네. 왜냐면 보수라고 이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좀 추구하는데 이분은 중독에 있어서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네. 요건 뭐 통찰이 얻을 게 너무 많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찰은 뇌는 복잡하다예요. 중독 얘기니까 뇌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뭐냐면은 미국이 전후에 전쟁 끝나고 주류를 판매를 금지시킨 전국적인 실험 역시 허쉬 초콜릿 있죠, 초콜릿? 허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였다. 비단 허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술이 구하기 힘들어지고 비싸고 질이 떨어지자 술꾼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22년에 미국인들은 1920년에 비해 1인당 22%나 설탕을 더 많이 소비했다. 1917년부터 22년 사이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설탕 구매량을 2배나 늘렸다. 설탕 소비의 증가율이 금주법 이전의 추세를 훌쩍 뛰어넘어 관측자들은 알코올을 금지당한 미각이 설탕에서 허용한 가능한 위안을 찾고 있다고 추론했다.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미각이라는 단어를 뇌로 바꾸는 것 외에는 이 말에 동의한다. 설탕은 알코올이나 몰핀, 니코틴과 마찬가지로 도파민이나 오피오드 수용체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알코올 대신해서 뇌를 제공할 수가 뇌 보상을 제공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의지가 간단한 게 아닌 게 담배 끊으면 왜 뭐 많이 먹어요? 어떤 내가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상 체계에서 보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비슷한 메커니즘 음식으로 넘어가는 거고 단 걸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 되게 또 리마커블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위절제 수술하면은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위절제를 하면은 포만감이 들어갔고 살을 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위절제 수술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처방을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포만감은 들지언정 뇌는 보상을 그만큼 받지를 못했어요. 중독에 대한 보상. 그래서 위절제를 한 사람들이 흡연율이랑 음주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뭐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네. 여러분 이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뭐 하나 잘라낸다고 단순하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몇 법칙 얘기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죠.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슬쩍슬쩍 얘기했는데 몇 법칙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캐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관독을 하기 때문에 음주의 그러니까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에 대부분 근데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 음주를 하면은 그 음주 전체 소비자가 그냥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상위 20%가 80%의 매출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또 나와. 그런 얘기가 뭐예요? 도박에서 호구들이 와서 돈을 잃어줘야 되잖아요. 카지노 입장에서. 그러면 다 골고루 잃어주는 게 아니라 상위 10%가 매출의 80%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다 몇 분포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몇 분포 얘기만. 너무 이런 게 읽어보면 재밌죠. 그 다음에 솔직히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340쪽. 비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해서도 비혼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토론을 했잖아요. 예. 근데 나는 이거 읽고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강렬한 통찰로 여기서 받았어요. 뭐냐면은 진짜 한 문단인데 왜냐면은 여러분 중독하면은 섹스 중독에 대해서 안 나올 수가 없고 포르노 중독에 대해서 안 나올 수 없어서 이 디지털 중독이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댓글로 그런 얘기가 자주 달려요. 특히 남자친구들. 박사님 자유행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저도 젊었을 때 자유행위 많이 했고 어렸을 때. 왜냐면 그게 충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보상의 쾌락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죄의식도 들고 그 친구들이 그런데 뭐 위생적으로 멀쩡한 데서 하면 그게 뭐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똑같은 얘기 나요. 그걸 없애려면 왜냐면은 그거 하면 야한 생각만 계속 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중독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운동이라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다른 걸 안 찾을 거 가만히 있어서 내가 자유행위 끈다 택도 없어요. 근데 그게 여기에 저는 여태까지 그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름 크게 조언을 못 해줬는데 진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결혼이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출산율은 쉽게 반등을 치지 못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한 세기 동안 기술과 섹스는 세 가지 혁명이 일어났던 듯하다. 첫 번째, 인공 피임법은 섹스와 생식을 분리시켰다.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섹스를 하면 아기가 그냥 그러니까 탄생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콘돔 같은 게 나오고 피임법이 발생하면서 어때요? 그냥 섹스 자체를 즐거움으로 할 수가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야 섹스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엄청 큰 노드 중에 하나인 거는 누구도 부정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분리된 거예요. 두 번째. 디지털 포르노그래피는 섹스와 사람 간의 육체적 접촉을 불리시다. 이게 너무 대단한 통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계속 여담인데 음. 이런 비슷한 게 많아요. 이분이 되게 명예 교수님이시고 아는 음. 얘기 많으시잖아. 어떤 통찰을 되게 한 무단 안으로 하나 둘 원, 투, 쓰리로 되게 정말 탁 던져주시는데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게 다 이제 합쳐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온라인의 원격성과 비인격성은 섹스와 구애 그리고 간습적인 목적은 결혼을 분리시켜 버렸다. 이게 되게 리마커블한 거예요. 값싸고 빠른 섹스는 언제나 손쉽게든 할 수 있는데 왜 번거롭게 코르사주 저녁 데이트 약혼 반지를 준비하겠는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더 우리가 앞으로 결혼이 힘들어진 게 뭐냐면 유튜브 발달했죠. 옛날에는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그래도 호감이 가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 호감이 가서 한 건 아니야. 사회적 맥락이 있었고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 여기서 말했던 섹스도 포함돼 있었을 건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내가 너무 원했던 사람, 좋았던 사람이랑 유튜브로 댓글도 달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 좋아하면서 살면 돼. 이게 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결혼을 옛날에 해야겠다는 상당 부분 의미가 뺏겨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리에이터 문화가 발달해 있죠. 그다음에 어느 나라보다 그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사용 비율이 92%인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어느 나라보다 디지털 이런 소통이 어느 나라보다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왜 내가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옛날의 사랑 방식이 아니라 뭐 플라토닉도 뭐 있고 이게 사랑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랑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 말을 되게 무서운 말을 던져버린 거예요. 대체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완벽하게 대체는 안 돼요. 왜냐면은 오늘도 여담 하나 가면 어제 우리 딸 치아 하나 발치 처음 했거든요. 나 욕이 나왔네. 살면서 심장이 그렇게 막 두근두근 거렸던 건 처음이고 나는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 치과가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그 보이는 데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 쪼그리고 봤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보다 쉽게 빠져갖고 내가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살면서 근래에 얻었던 쾌감 중에 원탑 너무 씩씩했고 그냥 이런 거는 뭐 택도 없어. 이런 걸로는 뭐 대체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느꼈던 거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부모님들을 이제는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 돌보면서 그다음에 딸을 키워보면서 인생의 끝과 시작을 알아간다는 그 철학적 깊이는 뭐 이런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압도적인 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고 작가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살아도 괜찮을 때 배웠던 거 뭐냐면 저희는 강력하게 결혼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좀 솔직히 좀 과하게.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개꼰대였고 보수주의자였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책 읽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꼰대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스펙트럼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A, B, C, D 영향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이거고. 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 결혼하는 게.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의견은 몇 분포 이런 게 아니에요. 정형적인 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편견이 있고 결혼 무지해야겠다. 결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건 100%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종의 중심축이
조금씩 안 해야 된다로 쏠리고 있는 심지어 거예요. 저희 같은 결혼 꼰대들도 아 이게 너무 꼰대스럽게 말하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옮겨가니까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데 근데 그게 중독의 관점에서 여기서 이게 이제 디지털 중독 이제 거기서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너무 강력한 통찰이고 앞으로는 이거는 거스를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은 돈 조금 더 모이면은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은 통계학자, 경제학자,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교육학자. 저출산이 0.5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거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각 분야의 사람들 우리가 돈 뭐 200씩 드리고 300씩 드리고 강연비 드리고 그러니까 강연료가 보통 그런 분들이 2, 300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1대1 강연을 들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진짜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협의체도 만들고 왜냐면은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섹스 입장에서도 그게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아이젠 보면은 뭐 나와요? 애들 그러니까 그 섹스하는 연령도 올라가고 있고 그냥 혼자 자위하는 것도 그냥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대들 조사한 거 미국 10대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대세로 가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책들이 연결이 되는 거. 상대가 필요 없는 거지. 상대가 왜? 그냥 내가 예쁘고 잘생겨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좋아하고 그냥 필요하면 자유행위 좀 하고. 왜냐면 성적 쾌락을 자료도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야동 보면은 전혀 생뚱 모르는 사람 보면 미국 사람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굳이 야하지 않아도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이 시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VR 시대가 다가오기 VR가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나는 그 사람한테 좋아요도 받아봤어. 맞잖아. 좋아요도 받아봤어요. 맞아. 그냥 이게 이 정도까지 VR, 와버린 거야. 뭐 리얼돌 이런 거 워낙 지금 요즘에 이거 뭐 발달이 아직도 기술이 너무 심하게 발달 너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거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저랑 고 작가님 여러분 결혼해 보는 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또 나온다. 내 꼰대가 나오는데 이제 내 친구 태용이가 최근에 결혼을 했단 말이야. 이제 39에. 근데 그러면서 그냥 신혼여행 가서 애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밥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애는 한 명은 키워봐야 인생에서 왜냐면 뭐 다른 부분으로 알아가는 왜냐면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약 중독이 됐다가 뭐가 됐다 끊으면은 여전히 도파민 같은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아니 인생이 뭐 당연히 인생의 풍성함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 박사님과 함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갖는다, 자녀를 키운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약간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게 마냥 좋지는 않아요.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만큼 인생에 큰 경험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다음에 들거든요. 엄마 아빠는 다 똑같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만나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아이, 그냥 저랑 고약감도 얼마나 자주 싸우는데요. 근데 애가 있으면은 이 팀 플레이가 진짜 잘 돼. 그렇지. 애 때문에 다 풀어지고 애 때문에 참고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진사성 그 DNA를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요. 내가 볼 때 그 욕구를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최근에 그 와이프랑 싸웠는데 다 위로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와이프랑 싸워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뭐 싸우면은 그냥 이제 토라져서 서로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우리 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아가 거기서 내가 싸우면서도 딱 우리 와이프랑 제가 말다툼 원성이 높으니까 채아가 거기서 또 쫑알쫑알하면서 껴들어요. 나는 엄마 편이라고. 근데 너무 뿌듯한 거야. 난 엄마 편이길 바랬거든. 왜냐면은 나는 강한데 우리 와이프는 나처럼 강하진 않거든요. 무조건 엄마 편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 편 드는 것도 너무 대견하고 우리 싸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면 아빠랑 안 놀아준다는 거야. 너무 안 놀아주면 좋은데 근데 얘는 그 나름 비장의 히든 카드로 썼는데 그거 히든 카드로 썼는데 내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중얼중얼 아빠가 안 나오네 큰일 났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카드를 써서 내가 얘가 너무 괴로워하는 게 힘들어서 내가 나갔어요.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제 그래도 얘기를 안 하니까 나한테 귓속말로 말해. 그럼 내가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겠대. 그래서 내가 아빠가 미안하고 엄마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래서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제가 가서 엄마한테 귓속말로 해주고 엄마도 귓속말로 말해. 다 들리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채아 최고로 사랑해. 근데 채아는 그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무너진 거야 거기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고약가님은 누구 중독이냐? 아이 중독이에요. 아이 중독.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좋은 중독은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랑 고약가님은 애들 중독이에요. 힘든데 애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아이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 키워가는 거에 대한 중독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성기라고 생각하잖아. 부모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애가 천천히 컸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이가 5학 지금 4 이제 5학년 올라가죠. 나 정말 얘가 가슴 무슨 아파. 벌써 내가 그러니까 5학년까지 올라간다는 게 얼마 안 놀랍더라고요. 남으면 중학생이야. 중학생 중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중독인 거죠. 그 관계와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분 이 중독의 시대는 진짜 읽어보면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진짜 그 느끼는 바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울 것도 네.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인사이트가 많아요. 그다음에 반대로 내가 어떻게 중독시킬 건가.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탠스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저랑 좀 스탠스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참으시면서 저는 보시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졸꾸러기니까 여기까지 받겠죠. 저는 이 사람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뒷부분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이 마지막에 이분이 좀 대단하신 게 열심히 학자니까 살아. 열심히 살아. 그것도 있고 뒷부분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반대 의견을 설정해놓고 또 토론을 해요.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예. 아무튼 그다음에 이거는 레퍼런스가 이제 100쪽이니까 그냥 읽으면 남는 게 많다. 개땡큐 책이다. 다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이제 다음번 책이 드디어 우리가 소설책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소설책 들고 오도록 역대급 하겠습니다. 소설책이 그냥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영문 책의 그 표지가 더 넘버원 베스트셀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올킬한. 그러니까 아무튼 그 책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